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1호 인사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결격 사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에 이어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거래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흔적도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주한 미국 문화원 점령과 국가보안법 위반 이외에도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이범이기도 합니다. 과거 60대 부부가 김민석에게 8억 원대의 돈을 뜯겠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투명한 자금 거래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3 아들이 동아리에서 마련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동아리 활동 실적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아빠 찬스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김민석은 반미주의자라는 지적에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하버드대를 나왔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미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를 졸업했고 김민석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김민석이 졸업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은 대표적인 중국 고위 공직자들의 엘리트 코스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6월 1일 케네디 스쿨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당교, 당 간부 훈련기관입니다. 해외 당교로 불리고 있다고 비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삼은 영향력이 하버드의 친중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연방정부와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을 나왔다고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김민석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중 성향이 더 부각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김민석은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1990년대부터 당이나 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서구에서 공공정책 개념과 관행을 배우도록 하는 유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엘리트 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하버드대이며 그 중에서도 케네디 스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2014년 상하이시 당기관지 상하이 옵서브는 중국 공산당 해외 당교 1순위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로 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은 김민석이 졸업한 중국 칭화대와 함께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관리를 위한 중국 발전 고위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다수가 하버드대 학부나 대학원 혹은 해당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출신으로는 류허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 리홍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리 위안차오 전 중국 국가부주석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딸인 시밍쩌도 하버드대 학부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역시 칭화대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이라는 중국의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은 것입니다. 김민석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친중 성향의 인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친중 인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김민석은 또 미 문화원 점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따라서 정치 외교적으로 합당하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민석은 자신이 반미주의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설명했는데, 김민석이 스스로 밝힌 친중 엘리트 코스 이력은 오히려 반미 친중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머리 좋은 김민석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돈 밝히는 김민석의 정치자금 의혹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SK 송길성 회장으로부터 2억여 원을 수수했다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7억여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구속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160만 원을 선고받아 석방됐고,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그때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세 사람 중 한 명에게 다시 돈을 빌리고 지금 7년째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면서 대선 캠프 선대위 출신이기도 한 강모 씨인데
김민석의 SK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추징금 2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대납해주기도 했고 2018년 4월 4천만 원을 5년 만기로 다시 빌려줬다고 합니다. 김민석은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서 아직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차용을 가장한 정치 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돈 거래 경위와 용처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은 민주연구원장 시절이던 2018년 4월 민주당의 전직 지역위원장 강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서 4천만 원을 차용했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0명에게 추가로 1천만 원씩을 또 빌렸습니다. 빌린 돈이 총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환된 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경기도의 한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또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민석은 강 씨의 저서 출판 기념회에 찾아가서 축사를 하는 등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4인간의 채무는 엄격한 감시 대상입니다. 채무별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재산 등록을 할 때 채무 발생 사유와 채무 발생 날짜 그리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차용을 빙자한 뇌물성 금전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석은 인사청문 요청 안에 강 씨와 나머지 10명으로부터 빌린 1억 4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에 대해서 모두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소명했는데 구체적인 용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이 7억 원대의 추징금을 완납한 것도 사실은 미스터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10년간 9,555만 원을 납부해서 6억 2,607만 원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 후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단 2020년에 1억 4,550만 원, 2021년 6천만 원, 2022년 1억 6,100만 원, 2023년 1억 4,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1억 원 상당의 미납금에 대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지난해 1월 23일 1,600만 원 그리고 같은 달 31일 9,957만 원을 내면서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4년 만에 6억 3천여만 원을 납부했는데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석의 아들 문제입니다. 김민석의 아들 김모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이던 2022년 8월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는 중등 교육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초안을 써서 제출했다. 이런 활동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공동 창립자인 김 씨는 2023년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목표는 표절 의무교육 입법화라고 말했는데 그해 11월 관련 법안은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역시나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김민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장 등의 학습윤리교육 실시, 학습윤리정진심의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의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초안 내용과 일부 문구만 제외하고 일치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빠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라면서 아들 김 씨에게 직접 전화가 왔고 큰 틀의 가치 부분에서 동의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민석의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인데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법안은 당연히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고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발의했다는 흉내만 내고 스펙으로는 활용하고 그런 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 아들은 현재 대학생인데 동아리 활동 실적이 대학 입시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김민석은 지원할 때 쓴 정보를 모아보는 중인데 정리를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뒤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김민석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김민석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5년치 재산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총리 후보자 청문 요청안에는 김민석이 15, 16대 국회의원이던 1996년부터 2002년 사이 비슷한 시기에 재산을 신고했던 김문수 당시 신한국당 의원, 김범명 당시 자유민주연합 의원의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리실에서는 국회 측에서 주는 자료를 협조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료를 얼마나 건성으로 준비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인 만큼 청문회 통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료를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만 점검해봐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인데 국회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서나 마나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김희정, 주진우, 곽규택 이런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내세우기는 했는데 얼마나 혼쭐을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